아쉬운 새벽이었습니다.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인 알제리와의 경기에서 패한 우리나라는 골 득실에서 밀려 H조 최하위로 떨어졌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오는 27일 벨기에와의 3차전이 남아있긴 하지만 지금 16강 진출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합니다. 자, 자세한 내용 신명철 스포츠평론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 밤새 국민들이 많이 응원했는데요. 네. 그 승리의 함성보다는 좀 탄식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스포츠는 늘 그런 말 하는데 병가지 상사다. 예, 우리가 이번 대회를 앞두고 많이 기대를 걸고 출전했고, 특히 그 2002년 한일 월드컵이나 직전 대회인 남아공 대회와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특히 이제 2002년 대회와 비교해보면 이번 우리 대표 선수들이 외국 리그에 나간 선수들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예. 특히 이제 국내 K리그 클래식 선수가 불과 한 8명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다 유럽 리그, 일본 리그, 중국 리그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외국에서 이런 경험도 많이 쌓고, 또 우리 선수들이 그동안 한국 축구에 아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 이제 개인 기량, 개인 기와 관련된 문제인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선수들이 이제는 상당한 수준에 올라갔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사에도 쓰기도 하고 방송에서도 얘기하면서, 사실 우리나라 축구를 냉정하게 평가하면 저는 한 유럽의 중위권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리스 정도, 그리스나 폴란드, 헝가리 이런 나라들 정도는 이제 우리가 그 수준까지는 올라오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이번 대회도 조추첨이 비교적 잘 됐고, 그래서 16강 진출 가능성은 높진 않지만 있겠다. 높진 않지만 있겠다. 왜냐하면 이제 벨기에가 워낙 이번 그 브라질 월드컵을 앞두고 전력이 급상승하고 있었고, 러시아는 지금 이제 말하면 그 옛 소련에서 이제 말하면 홀로석 1991년에 해체된 이후에는 연방 국가들의 도움을 못 받고 자기 혼자 지금 홀로석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옛 소련 시절보다는 전력은 분명히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동유럽의 축구 강으로서의 그 명맥은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 뜻밖에도 알제리가 이렇게 그러니까요. 이건 정말 돌발 변수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기대를 많이 했죠, 국민들이. 이번엔 이길 것이다라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전반에 3점을 유럽의 도박사들도 100% 한국 승리로 점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벨기에하고 알제리가 했을 때 알제리가 굉장히 선전했지 않습니까? 1대1로 졌는데 그때도 경기 내용이 굉장히 팽팽했어요. 그래서 그 경기를 보면서 저는 역시 이제 우리도 이제 국외 리그에 나와서 뛰는 선수들이 많지만 알제리는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 그 프랑스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인연도 있고 해서 주로 이제 프랑스 리그를 발판으로 해서 유럽의 유수 리그로 이제 진출하는 선수들이 많고, 실제로 페굴리 선수를 포함한 많은 선수들이 스페인 리그라든지 여러 우수 리그에서 많이 뛰고 있기 때문에 오늘 새벽 경기에서도 보셨습니다만 그 개인 기량이 이게 조직력까지 맞춰졌어요. 시체말로 장난이 아닌데 거기다가 이번 대회를 앞두고 약간의 그 알제리는 팀 내 내분도 있다는 얘기가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탄탄한 조직력을 보였습니다. 오늘 그 4골 이렇게 보시면 그 헤딩 슛 한 골을 제한 나머지 골은 거의 2대1 패스라든지 조직적인 패스워크나 어떤 조직 플레이에 의한 득점이었잖아요. 이 돌발 변수가 굉장히 빠르던데요. 빠르게 스피드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손흥민이나 이런 선수들의 그 스피드, 아르얀 로번 이쪽 네덜란드 선수가 스피드가 있구나 생각했는데, 알제리 선수들도 만만치 않은 스피드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후반전에 또 희망을 또 걸어볼 수 있는 슈팅들도 나왔고 좀 선전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같은 경기를 하는데 전반전에 뛴 선수하고 후반전에 뛴 선수가 저렇게 다르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건 비단 우리뿐만 아니고 사실 우리가 3대1로 추격해 들어갔을 때 그 알제리 그 왼쪽 측면에서 우리가 그 페널티 에어의 바로 바깥쪽에서 프리킥 찬스가 있었잖아요. 그걸 바로 이제 슈팅으로 연결해서 골이 나올 뻔했는데 알제리 수비수가 이제 머리로 걷어냈는데 사실 운동 경기나 인생사도 그렇지만 만약이라는 건 전제는 붙을 수는 없지만 그 만약 골로 들어갔더라면 스코어는 3대2가 됐고 오늘 경기 양상은 또 어떻게 바뀌었을지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걸 세상에 수비수가 어느새 골문 앞에서 머리로 받아서 걷어내버렸잖아요. 그 후반은 정말 그걸 하나의 그 상징적 장면으로 보면 우리나라 선수 알제리 선수가 이제 유니폼 바꿔 입은 것 같은 느낌. 근데 그렇게 우리가 3대1로 쫓아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는 또 한풀 좀 꺾였고 반대로 알제리는 추가골을 넣음으로써 거의 승부에 쐐기를 박았고 이러다 보니 그래도 끝끝내 우리가 추격전을 펼쳐서 구자철 선수가 또 골을 넣었다는 거. 그러니까 후반에 우리 선수들이
최선을 다한 정말 예. 마지막 순간까지 열심히 뛴 그 예. 내용이 어쩌면 이제 아직까지 벨기에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알제리는 또 러시아와 경기를 해야 되고 뒤에 조금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골 득실차라든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또 따져야 되는 상황에서 예. 우리 선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후반에 2골을 넣었다는 것은 어쩌면 이게 또 다른 변수가 될 수도 있겠다. 네, 네. 그런 생각을 갖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 희망의 끈 중심에 또 김신욱 선수가 네.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후반에 이제 결국 홍명보 감독이 결국 이제 그 헤딩 능력이 있고 또 헤딩 능력뿐만 아니라 발재간도 있는 예. 김신욱 선수를 투입을 해서 예. 뭔가 공격의 좀 활로를 뚫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예. 투입을 해서 실제로 또 김신욱 선수의 머리로부터 시작돼서 또 골이 한 골 나왔고 해서 네, 네. 상당한 희망의 메시지를 던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벨기에가 강한 전력이고 특히 이번 브라질 월드컵을 앞두고 국제축구연맹 랭킹이 7위까지 올라갔고 또 그 때문에 또 톱시드를 받았고 네네. 예, 그런 어떤 상승세의 팀이긴 하지만 우리가 뭐 좀 가까운 쪽으로 거슬러 좀 올라가 보면 예.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때 우리가 벨기에하고 1대1로 비겼지 않습니까? 네, 유상철 그렇죠. 선수가 동점골 예, 넣어서 예. 그때 더군다나 우리는 그때 네덜란드한테 0대5로 크게 져서 거의 뭐 차범근 감독이 교체되기도 하고 막 네. 팀이 완전히 어수선한 네. 완전히 팀이 망가져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비겼던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예, 김진욱 선수를 포함한 우리가 공격 가능한 공격 자원을 최대한 다 투입을 하고 활용을 한다고 그러면 후반 그러니까 오늘 알제리전의 후반과 같은 선수들의 정신력과 어떤 사실 운동 경기에서 전 정신력 별로 강조 안 하는데 어쨌든 이제는 강조해야겠습니다. 그런 정신력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득점 경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우리도 손흥민 선수의 빠른 발도 있고 우리 공격형 미드필더들의 짜임새 있는 패스워크도 있고 또 김신욱 선수의 포스트 플레이도 있고 하니까 이런 다양한 공격 경로를 활용을 해서 벨기에 한번 마지막 승부를 펼쳐보자 네. 이런 마음가짐을 이게 저 베이스 캠프로 가면서 너무 풀 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솔직히 정말 이번에 뭐 또 한 선수가 그 월드컵 본선에 올라와서 국민 의례하는데 막 울고 그랬지 예, 않습니까? 예, 예. 가슴 아팠어요. 예. 또 지난번 남은 월드컵 때 또 이제 북한 선수도 또 정대세 선수도 막 눈물. 예. 저는 본선에 간 것만 해도 정말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김신욱 선수도 아주 빼어난 활약을 보여줬지만 기대대로 손흥민 선수가 네. 월드컵에서 첫 골을 터뜨렸고요. 그 유럽 리그에서 보여줬던 그 스피드하고 그 발재간 네. 그리고 아주 기가 막힌 슛이 터진 것 같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예. 그 손흥민 선수를 예. 현재의 가치보다는 미래 가치가 뭐 어마어마하게 더 많은 선수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예, 예. 근데 그렇게 이제 현재의 가치에서 미래로 가치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바로 이번 브라질 월드컵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물론 이제 그 손흥민 선수가 사실은 그 20세 이하 때 활약상은 그렇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신데 워낙 손흥민 선수는 FIFA 국제축구연맹 17세 이하 월드컵 때 이미 세계적인 그런 축구 스카우트들의 눈에 들었어요. 예. 예, 그래서 어린 나이에 이미 분데스리가에 진출하게 된 것이었고 예, 나이로 봐도 보니까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엔 나가지 못했지만 예. 이번 대가 첫 무대이기도 했고 네. 또 많은 분들의 기대대로 첫 무대에서 바로 또 골을 넣었고 예. 오늘 경기도 그랬습니다만 물론 이제 아까 러시아 경기 때도 그랬지만 러시아 예. 경기 때는 이제 두 차례 조금 부정확한 슛이 네, 있었지만 네, 네. 분데스리가에서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그 폭발적인 스피드와 거기에 더하기 정확한 그 슈팅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결정력.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봤던 어떻게 보면 좀 전통적인 의미의 저 뻥축구는 이제 벗어나는 예, 예, 그런 예. 한국 축구도 이제는 정말 어떤 세계적인 수준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우리가 걸 수 있는 그런 선수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손흥민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하는데 기대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저는 네. 벨기에전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활약상은 이어질 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예. 이번에 만약 이번 월드컵에서 1라운드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2018년 또 러시아 대회도 있고 네. 2022년 카타르 대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어리잖아요. 네, 어립니다. 예. 그럼요. 이 17세 이하 피파 월드컵에서 이제 출발한 지 뭐 불과 예. 한 5년, 4년 좀 넘었습니다, 이제. 네. 자, 벨기에전 얘기도 해주셨지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H조에서, 벨기에는 진출을 확정했고요. 네, 16강 진출을. 확정됐죠. 네, 네.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되는데, 마지막 말씀으로 부탁드릴게요. 경우의 수는요, 예. 이제 좁혀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
벨기에를 무조건 잡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1승 1무 1패가 되는 거고요. 예. 1승 1무 1패가 됐을 때 우리가 골득 실차, 다득점 이런 걸 이제 그렇죠. 겨뤄봐야 될 텐데 그때는 이 알제리가 우리하고 겨루는 대상이 되면 좀 불리하죠. 왜냐하면 이미 골득 실차가 우리는 -2, 러시아는 -1. 예. 예, 그렇죠. 알제리는 플러스 1이 돼 있는 상태지 네네.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러시아가 어쨌든 알제리를 잡고 그냥 딱 하나의 딱 사례를 들어드리면 예. 우리가 벨기에를 2대 0으로 꺾고 그리고 러시아가 알제리를 1대 0으로 잡으면 예. 골득 실차는 갖고 예. 그 다음에 다득점 우리가 앞서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두 골이나 넣었잖아요. 앞에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 두 골 넣은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치는 아마 나중에 또 어떤 변수가 생기면 우리 선수들 정말 알제리전 후반에 잘했다고 말씀들 하실 텐데 예. 어쨌든 그 다득점으로까지 갈 가능성은 저는 현재로서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 우리가 벨기에를 2대 0으로 잡고 러시아가 알제리를 1대 0으로 이기는 그 시나리오는 그 점수보다 위로 계속 올라가도 아무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그럼요. 예. 결국 골득 시차는 같아지는 결과니까 네, 그게 뭐 장기에서 말하는 이제 거의 외통수입니다. 예. 뭐 그 외에는 저는 크게 다른 가능성은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명철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